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특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확인해 봐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심각한 질병이 없는데도 유난히 심한 통증이나 무기력, 이런저런 신체적 증상들, 또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불안감,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나이에 비해서 실제로 암이나 루마티스, 심장 또는 뇌혈관 질환 같은 중한 질환이 빨리 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약물로는 증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아서 이과 저과를 다니며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힘든 경우도 있고 자녀가 힘들어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제가 꼭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태아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일찍이 태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실천해온 민족이기는 하지만 또 태아가 뭘 알겠어,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하고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합니다. 현대의학은 태아 때 스트레스가 일생 동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속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로 최신 학문인 후성 유전학입니다. 유전자 자체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기존의 유전학과 달리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유전자 조절 물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후성 유전학입니다. 후성 유전학의 발달은 많은 역학 연구들이 바탕이 되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군에게 포위되었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시민들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나치군에게 포위되어 수개월 동안 식량과 원료가 일체 공급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네덜란드 의학계는 그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중에 태어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많은 수가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사하게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자녀, 9.11 테러 때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 아이들도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굶주렸던 태아는 포만감을 느끼는 유전자는 끄고 들어오는 영양분은 최대한 저장하는 유전자를 켬으로써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적의 생존 환경을 만듭니다. 태어난 후 환경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작동함으로써 비만이 되기 쉬워지는 것이고요.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가 쓴 책을 보면 많은 어린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자신이 보고 느꼈던 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그로프가 LSD 투여 실험에서 개인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태아 때의 기억을 피험자들이 기억해 내었다는 사실을 집단 무의식 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태아 때 환경이 평생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그럼 태아 때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공부 결과에 의하면 바로 부모가 원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이 결론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니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시절 정신과 실습을 돌 때 차트에 쓰여져 있던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Unwanted baby.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정신과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자녀였는지 여부가 정신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겠지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의학에 접목시키고 있는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럽게 형제 자매가 어떻게 되는지, 부모가 원하는 자식이었는지 물어보는데 참으로 놀라운 대답을 많이 듣습니다. 환자분들은 부모가 자신을 바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낙태를 시도했거나 태어난 후에 방 한구석에 눕혀놓고 젖도 안 물렸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방이 아니라 논두렁이에 버려진 분도 있었습니다. 죽었는지 알고 들여다봤는데 살아있어서 부모님이 할 수 없이 키웠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 참 놀라웠습니다. 그 대상자 대부분이 아들을 바라던 집안에서 태어난 딸들, 특히 둘째 딸, 중간에 끼어있는 딸, 딸이 많은데 늦둥이로 태어난 딸들이었습니다. 그나마 태어난 후에는 자식으로 인정받고 다른 형제 자매들과 차별 없이 키워졌다면 다행인데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경우는 부모님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할머니나 친척집에 맡겨놓고 보살피지 않아 눈칫밥을 먹으며 자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얼굴 표정이 만성적으로 지쳐 보이고 목소리는 억눌려서 작고 때로는 떨리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증, 불면증, 만성통증, 만성피로가 따라다니지요. 양자의학적으로 볼 때 태아기 때 입력된 에너지, 즉 정보가 일생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와서 가장 처음 받은 에너지이고 세포에 저장된 최초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태아기 때부터 7살 때까지 저장된 에너지, 즉 정보가 일생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흔히 힘들었던 과거, 특히 어린 시절 상처를 되돌아보기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현재 가족과의 관계나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등에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안정된 환경에서 부모로부터 믿음과 존중을 받으며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저축해 놓은 좋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해 놓은 에너지가 없고 오히려 힘든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쓸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내리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차라리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힘들었다고 인정하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의외로 자신은 잘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은데요. 많은 형제 자매들 중 중간에 끼어있는 경우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가 힘듭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죠. 가장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형제들 중 중간에 끼어있는 딸들입니다. 사랑받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들 착한 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할 필요도 없었고 부모에게 뭔가 조르는 일도 거의 없었고 알아서 부모님을 잘 도와드리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하고 자주 아파서 부모의 관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정통적인 현대의학 치료만으로는 크게 좋아지기 힘들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평생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이 마음 공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저 또한 마음 공부 초기에 그랬으니까요. 다들 마음 공부는 어렵고 힘들어하니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누구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는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